종양이나 궤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배가 좀 불편하고 아픈 질병이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인데요. 이게 신경성 통증이기 때문에 밤보다는 낮에 증상이 나타나고 좀 예민한 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루 한 개의 이것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20% 낮춰주고 이것 하나만 먹으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14%를 섭취. 평균 4g의 섬유질을 포함 당근, 김치보다 풍부한 수치인데 건강에 좋기로는 두말하면 잔소리. 과일의 대명사라 불리는 이것은 탐스러운 사과. 아담과 이브가 먹고 곤경에 처한 그 과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영감을 얻었고 노트북, 휴대전화까지 무궁무진한 사과와 관련된 일화. 그중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 왕비가 준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쓰러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하지만 여기엔 엄청난 반전이 있다. 요즘 대세 한이도 이걸로 고생하고 있다는데 한희 씨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뭐 관련 있나요? 장트러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메이커.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장나라 역시 중국에서 이 병으로 고생했다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네. 시작하면 네. 바로 대장에서 소식이 오는 그죠. 과민성 약간 대장. 꾸르륵 하면서 이렇게 네. 뒤틀리나요? 사람이 색깔이 밀랍 색깔처럼 약간 하얀 게 아니라 네네. 퍼르스름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백설공주 역시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어 사과를 먹고 쓰러졌다는 것. 환자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치료받는 사람은 적은 질병.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 고통 과민성 장증후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다. 장증후군과 사과, 이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키워드가 연결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장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명 장 트러블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증후군은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걸리는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과민성 장증후군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SNS 키워드 분석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다. 과민성 장증후군과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증상, 질환, 또 스트레스와 같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언제 내 과민성 장증후군이 터질지 몰라서 긴장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활을 하기도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음식이 과민성 장증후군에 좋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다양하게 나왔고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사과. 다른 음식들은 과민성 증후군에 좋다, 또 안 좋다 이렇게 여론이 나뉘는 데 비해서 사과는 어느 쪽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데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사과를 먹었을 때 과민성 장증후군이 더 심해진다라는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은 비단 SNS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고 오히려 장이 더 예민해졌다는 글과 사과를 먹고 장이 편안해졌다는 글 등 상반된 의견.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복부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예민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질병인데 사과가 논란이 된 이유는 뭘까? 진실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사과 농장을 찾았다. 가을이 제철인 사과는 이제 막 열매가 맺힌 상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사과밭에서 할 일은 적과 과일 속기라 그래야 되나? 속가내기. 사과가 맺히면 그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나무 힘에 맞게끔 적정하게 남기는 작업. 사과 수확하는 건 뭐 한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나머지는 다 따내야 돼.
애지중지 키운 사과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 종양 증식을 억제하고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시키는데 이런 사과가 오히려 장에 안 좋다니. 점심 때 사과 하나 먹고도 빈속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돼. 많이 달고 또 그 물이 많다 그러잖아요. 수분이 많아가지고 뭐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장증후군에 사과가 정말 괜찮은 걸까? 과민성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원인을 간장, 비장,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실조가 됐다고 보게 되는데요. 사과의 성질이 찾아보니까 소화기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상 발효된 가스 성분들이 장을 자극하게 돼서 장 점막을 자극하는 경우에 설사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하루 한 알의 사과는 굿.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사과의 당분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포드맵이라 불리는 안 좋은 당을 피해야 하는데 포드맵이 적은 음식으로는 쌀, 요거트, 토마토 등이 있다. 하루 사과 하나가 내 장을 더욱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내 장 건강에 맞는 과일을 골라 알맞게 먹는 것이 어떨까?